자, 전세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세입자, 집주인과 법적 분쟁 급증했다. 역전세난에 보증금 뗄까 우려, 그런 내용인데, 예전에는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사이가 참 좋았었거든요. 더 살래 아니면 나가겠다는 거 서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었는데, 요즘에는 이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됐는데 전화는 안 하고 감정이 없는 문자로 보낸다든지, 그다음에 문자 보내는 것까지는 제가 서로 하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. 근데 여기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분이 세입자가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대요. 지금 8월이 만기인데 올 봄이니까 한 4월쯤 되겠죠. 그럼 4달 남았잖아요. 4달 남겨놓고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는 게 이제 만기 때 나가겠다. 그럼 만기 때 나간다 그러면 문자로 저 만기 때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통보하면 자동 연장도 안 되고 그냥 통보가 되는 거거든요. 그 내용증명은 아무 법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.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날 뭐를 내가 보냈다는 증명만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내용증명 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.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이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내용증명 딸랑 보낸 거죠. 이제 여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 21년도에 매도를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왜 판 이 집주인이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는 거예요.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뗐어요.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날려버렸든지 어쨌든지 보증금을 이제 안 주니까 뗐겠죠. 이 사이에 세입자한테 이 집주인 A씨 나 집 팔았다 라고 세입자한테 통보를 안 한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집주인이 바뀐 거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. 황당하죠. 네. 나는 2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네. 바뀐 새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판 집주인한테 보증금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다니까요. 주인이 통보만 했으면 상관이 없겠죠. 근데 집을 팔아놓고 세입자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주인이 바뀐 거예요. 근데 집주인 E씨가 매도한 E씨가 1, 2심 모두 패소했대요. 그러니까 왜 패소를 했느냐.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이후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거예요. 저도 이런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집주인이 안 알려줬으니까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세입자가 재판을 했는데 나는 집을 팔고 2년 전에 집을 팔았으니까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했는데 1,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니까요. 그럼 이제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럼 이제 이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을 상대로 이제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.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가 받아주마. 그리고 세입자하고 합의하고 새 집주인을 대신해서 이모 씨, 옛날 집주인이 또 이렇게 이제 또 소송을 하는 거예요.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. 얼마나 복잡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에도 마찬가지. 세입자가 별다른 연락도 없이 내용증명부터 떡하니 보는 거. 제가 이거 대부분 하지 말으라고 하거든요. 세입자나 집주인이나.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지. 무턱대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지 말아라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천호동의 이 정모 씨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이 내용증명을 이렇게 딱하니 받았대요. 그러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. 나 역시 전세 계약일 종료 오후 11시 59분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다. 그럼 법적으로 잘못된 거 없잖아요. 전세 계약일에만 돌려주면 되잖아요. 근데 보통 이사는 언제 가야 돼요? 그날 헌한 낮에 가야지 전입신고도 하고 이사도 하고 다 마치죠. 근데 돈을 자정에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잔금 치고 거기 들어가냐고. 그러니까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또 이런 식으로 엿을 매기는 거예요. 이게 사회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만약에 세입자가 짐도 다 빼고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상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날 줬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? 오래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여기서 못 받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 살면서는 안 돼요. 이사를 다 나온 다음에 보증금 늦게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그건 민사예요, 어차피. 근데 대부분 판례도 지금 6월 예를 들어서 30일이 만기잖아요. 그럼 6월 30일 만기면 부동산에 보통 집을 언제 내놓나요? 한 최소한 2-3달 전에 내놓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4월 달에 내놨어요. 그러면 4월 30일부로 계약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럼 이렇게 4월 30일 이사 나갈 수 있고 거꾸로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가 8월 30일 날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러면은 법원 판례는요. 6월 30일 기준에서 최대 3개월까지 앞뒤로는 집주인이고 세입자, 그러니까 세입자는 기다려야 되겠죠. 세입자는 기다려라 하는 판례가 있기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실무상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그런 주인도 봤어요. 6월 30일인데 5월 29일 날 어떻게 계약이 됐어요.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서상 만기는 6월 30일인데 5월 29일 날 이사를 나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냥 보증금을 받고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수수료 내놓으라고.
하루 전이니까 네가 만기 전에 나간 거다라고 해서 수수료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2시간 동안인가 제가 싸운 걸 봤거든요. 아, 그러면 안 나간다 그랬지. 그럼 이제 당연히 키도 안 주고 이제 서로 막 감정 싸움이 된 거지. 이거는 사실 다 만기가 됐다고 봐야 돼요. 그래야 세상이 둥글둥글하게 돌아가지. 이 하루 차이 가지고 진짜 그랬다니까요. 일단 법적으로는 계약일 전이잖아요. 근데 그게 하루여가지고 문제였던 거지.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 2달, 한두 달 지연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연됐으니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뭐 지연이자 배상해라? 이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판례는 3달까지는 서로 좀 기다려봐라. 3달이 지나면 소송을 하든지 이자를 청구를 하든지 하지. 그냥 우리나라 정서상 앞뒤로 3달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봐라.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. 좌우지간 분쟁 인차권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세입자가 자기 집 경매에 넣어서 보증금 받아가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. 제가 부동산 수십 년 하면서 집주인이 다른 이유로 경매 당한 경우는 봤는데 세입자가 보증금 안 줘가지고 집을 경매로 날린 주인은 진짜 못 봤어요. 그럴 필요까지 없는 게 경매 들어오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주든지 아니면 전에 세입자보다 조금 더 싸게 전세 놓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세입자가 경매 붙여서 그 집이 경매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대요. 이렇게 월 단위로 보니까 벌써 2월 25일까지 240건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의 어떤 감정의 골도 깊고 이게 대화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뭐 법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집주인도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줘서 집 경매로 날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점점 좀 들어가고 있답니다. 좋은 거다.